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은 중천 철학 도서관에서 기획한 프로그램 이달의 철학책 코너에 올해 3월 철학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없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3월의 철학책은요. 자,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The Path, 길이란 뜻이죠. 한자로 표현하면 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출판사에서 썸네일을 이렇게 달았어요. 하버드의 미래 지성을 사로잡은 동양 철학의 위대한 가르침. 잘 보이시죠? 하버드의 지성을 사로잡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저 자신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아주 가까운 최근의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푸엣 교수가 지금부터 한 10년, 한 9년 정도, 거의 10년 다 됐네요. 우리나라 일간지에 크게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 신문 기사 당연히 문화면이죠. 문화면에 하버드 대학생을 사로잡은 동양 철학 강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 기사를 자세히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주인공이 바로 마이클 푸엣 교수예요. 마이클 푸엣이라고 그 당시에 나이가 한 40대 후반쯤 됐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제 동료 교수들도 하버드에서 동양 철학자의 강의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해준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강좌를 청강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보다 한 10년쯤 더 이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읽힌 적이 있죠. 엄청나게 팔렸고요. 그 책도 유명해진 이유는 하버드에서 아주 그 인기 있는 강좌였다. 오랫동안 인기 거의 모든 강좌의 탑을 차지하는 그런 강좌였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도 되고 굉장히 많은 책이 팔리고 물론 얼마나 많은 분이 끝까지 그 책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이었죠. 그 책이 서점가를 아주 강타했던 적이 있는데 이 책도 역시 하버드에서 굉장히 그 명성을 날리는 강의. 제가 아까 저 자신을 성균관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강의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강의를 하길래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이 있을까? 저 자신이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여러분들도 관심이 좀 가실 것 같아요.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하버드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강의했길래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선 공자, 맹자, 그리고 노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관자, 관중이라고 하는 관자, 이렇게 몇 개의 내용, 그러니까 주로 중국의 고대 철학, 중국의 고대 철학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 책을 그 마이클 푸엣 교수가 직접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저자가 공저자로 되어 있어요. 마이클 푸엣이라는 원래 이분은 역사학과 교수인데요. 역사학과 교수인데 중국 철학을 아마 교양 강의로 강의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그 강의가 지속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크리스틴 그로스 로, 여러분들이 혹시 잘 보이시나요? 크리스틴 그로스 로, 로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 노씨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인 이민 2세래요. 이 교수가. 근데 이분이 역시 하버드 그 역사학과에서 동아시아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이클 푸엣 교수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아마 이걸 책으로 내자. 그래서 아마 실제로 쓰기는 이게 지금 크리스틴 그로스 로라고 하는 한국인 이민 2세가 쓴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강의 내용은 마이클 푸엣 교수의 강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김영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자,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미국에 특히 뭐 영재들이, 전 세계의 영재들이 모인다고 하는 하버드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을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은 중국 철학, 그래서 철학의 뭐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제목이 The Path, 도이기 때문에 일견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좀 안 그렇죠. 그전에 많이 그런 모 종교단체에서 도란 무엇입니까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그 도 그러면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초월적이고 깊이 있고 알기 어렵고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이 더 패스라고 하는 이 책은 전혀 반전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버드 학생들이 이 중국 철학 강의에 몰입한 이유가 학생들에게 자기 삶의 태도, 가치관, 삶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하기 때문에 이 책이, 또 이 강의가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푸엣 교수는 이 강의 첫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먼저 이 마이클 푸엣 교수는 노노니, 노자니, 맹자니 이런 중국 고전에 나오는 글귀들을 자기가 일부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자료로 제시를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 글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호언장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어떤 분이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중국 철학을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중국 철학을 이용해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봐라. 이런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철학적인 깊이, 뭐 신비함, 심오함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그 일상적 태도, 또 삶에 대한 일상적인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강의였다. 그런 강의라서 학생들이 호응이 매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내용은 그닥지 그렇게 우리가 특히 저처럼 동양 철학을 전공하고 뭐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강의해 온 이런 그 전공자에게는 그닥지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깊이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 책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어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동양 철학이 세계 최고의 영재들이 모인다고 하는 하버드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제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하버드에서 인기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이 이 강의를 그렇게 좋아하고 호응했다면 당연히 어떤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은 대부분 동양 학생들이 아니고 서양의 학생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필하게 된 데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마이클 푸엣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서양의 근대 문명이 갖는 문제점, 그리고 서양의 소위 우리가 볼 때는 근대화라고 하는 서양의 근대 문명을 이끌었던 휴머니즘, 서양적 인문주의, 그 인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전통하에서 지금 21세기까지 서구인들에게 어떤 주된 영향을 미친 그 철학적, 사상적, 문화적,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런 콘텐츠가 근본적으로 반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살아보지 않은 우리 동양인들, 오히려 그들보다는 논어나 맹자나 뭐 노자를 늘 가까이에서 듣고 깊이 있게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양인들에게는 이 마이클 푸엣 교수의 강의가 서양인들만큼 그렇게 감동 있게 전해올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 소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구입을 하든 도서관에서 빌리든, 그래서 이 책을 볼 때에 이 책은 나에게 이렇게 싹 들어올 것 같진 않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법은 먼저 이 책이 나에게 어떤 동양 철학의 어떤 길을 나에게 제시해 주겠다. 이런 일종의 기대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객관자의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이 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감명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이 책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강의를 마이클 푸엣 교수는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주로 이제 서양 사회죠. 유럽이든 이 마이클 푸엣 교수는 몇 해 전에 한국에도 왔었습니다. 한국에도 와서 우리 성균관대학에서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또 경청을 했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마이클 푸엣 교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 물론 거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있는데요. 그들이 대체로 어떤 내용을 이제 그 강의를 들은 후에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느냐 하면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학을 인간관계나 사회활동, 가족의 갈등 같은 현실적 문제와 우리 삶 전반, 그러니까 일상적 삶 전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더 말해 주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이클 푸엣 교수는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그 삶이라는 게 깊이 있는 어떻게 나의 존재의 뭐 본질은 무엇일까, 나의 본성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루틴, 평범한 루틴에 대해서 반성해 보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거기에서 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이 묻는다고 그럽니다. 좋은 인생,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중국 철학이 아주 신선한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마이클 푸엣 교수에게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푸엣 교수님 덕에 주변, 물론 덕이라는 건 강의를 들은 거죠. 푸엣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주변 세상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 그리고 나와 타인 사이에서 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어떤 차분함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 푸엣 교수의 중국 철학 강의, 그리고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떤 이성적 합리주의 중심의 서양 철학과는 달리,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우리 동양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중국 철학 내지는 뭐 고대 철학 이러면 뭔가 그 속에 그 인생을 초월하는 어떤 심오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을 일단 거기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푸엣 교수의 강의가 왜 어떻게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공감과 또 몰입을 일으키는가? 그 배경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서구 문명, 특히 미국 대학생들의 일상적 가치, 그러니까 삶의 가치, 인생관을 지배하는 그 서양의 근대 문명, 근대 사상이 그 배경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17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아를 찾고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결정을 내릴 때 우리 대부분은 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직업이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맞을지 고민한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와 잘 어울릴지 생각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아, 운명과도 같은 직업, 영혼의 동반자를 찾으면 삶이 더없이 만족스러우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진정한 자아를 가꾸고 행복과 부와 개인의 만족을 위한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좋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련된 이런 청사진은 알게 모르게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예정설, 선택된 사람들, 개인이 실천할 계획을 설계하는 하나님 등을 얘기한 16세기 칼뱅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칼뱅주의자들은 공허하고 정형화되었다는 이유로 의식을 거부하고 대신 더 높은 신을 진심으로 믿을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예정설이니 선택된 사람이니 하는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러는 하느님도 관심받기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고방식 중 상당 부분은 그와 같은 초기 신교도의 견해를 물려받아 형성되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거짓이 아닌 참을 추구해야 하고 진실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고귀한 신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그 진실을 찾곤 한다. 그러면서 애초에 운명지어진 자아를 발견해내고 그에 따라 살아가려 한다. 그런데 삶의 질을 높인다고 믿어온 이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우리를 제약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을에 추상적이고 일상에서는 써먹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에 소개한 철학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설명하려 했고 그것이 그들의 강점이다. 그들의 삶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와 충만한 삶은 다름 아닌 일상에서 비롯 시작된다고 믿었다. 우리가 이 철학자들을 탐구하면서 바라는 점은 독자들이 이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자신이 진실이라고 여겼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다. 제가 좀 약간 긴 내용이지만 이 책의 서문,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철학을 어떤 현실 생활을 초월하고 있는 어떤 아주 그 오묘한 깊이 있는 우리 자신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이 자신, 나의 생활을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나 자신을 바꿔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 마이클 퓨액 교수는 공자, 맹자, 그리고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에게 노노나 맹자를 읽어보라 그러면 그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건 또 2000년 이전 책들이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 매우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이클 퓨액 교수는 이 책에서 2000년이 훨씬 넘은 2500년, 맹자는 지금부터 2300년, 400년 전인데 이들의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해요. 뭐 성균관대학 교수인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뭐 동양철학 전공자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이클 퓨액 교수는 저보다도 나이도 한참 젊고 뭐 지금은 아마 50대 중반쯤 됐을 텐데 그리고 이분은 역사학과 교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오늘날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이런 중국 철학의 고전을 어필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받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받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